자, 반갑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7월 OT 개강입니다. 자, 여기 직강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인지하는 바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강의실이 좀 달라졌고, 그죠? 좀 깔끔해진 것 같고, 좀 환해진 듯하 해서 여러분들조차도 환해 보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가고 할 때 또 좋은 점이 있겠다. 운동이 되겠다, 그죠? 오가고 하면서 역에서 멀기 때문에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엘리베이터가 저게 고장이 자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이 걸어 다녀야 될 겁니다. 여러모로 운동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나도 벌써 왔다 갔다 몇 번이나 했으니까 벌써 지쳤어요. 자, 농담이고, 내가 한 20년 전에 이 건물에서 이 임용시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그때는 2층에 3층인가? 그 사무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원이 좀 더 잘 되면서 7층을 한 층을 더 냈고, 그때 학원 잘 된 게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인원이 줄어든 적이 없었으니까 계속 늘기만 했고, 또 월로 비교하더라도 작년 1, 2월보다 올해 1, 2월이, 올해 1, 2월보다 내년 1, 2월이 그 7년 동안 계속 늘었었고, 1, 2월보다 3, 4월이, 3, 4월, 4, 5월이 이렇게 한 번도 역으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이 올라가니까 7년째 되니까 이제 강의실이 안 되고 해서 아마 한 5년 좀 됐을 때 됐나? 그때 8층을 한 개 더 얻어가지고 7층, 8층. 그러니까 밑에 사무실층 하나. 이렇게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년째 올라니까 갑자기 그전까지 우리 수강생들이 수강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이렇게 넓은 강의실에 자리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수강 신청 미루고 그 당일날 와서 그 당시에 수강 신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당일 수강 신청하러 오니까 이미 마감되고 자리가 없어서 수강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인원이 많을 때였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옆에 강의실 가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왜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게 한 400 몇십석, 50층 될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강의실이 쫙 있었거든요. 하고 그게 이제 7층, 8층 이 두 개 층 동시에 다 찼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1000명 하는데 아마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엔 직강 영상 할 때 밑에 여기서 하고 있으면 밑에서 영상으로 듣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동시 직강 1000명 이렇게 찍었었죠. 강의실이 더 있었으면 더 많았겠죠, 그죠? 강의실이 협소해서 1000명밖에 못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부터 언제적 이야기야?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2007년, 8년 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벌써 15년 정도 되겠다, 그죠? 15년, 14년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서 어쨌든 객관식이 있기 전에 전정이었으니까 객관식 되면서 이제 무너졌죠. 그게 됐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인원이 직강 동시강 때 수강생 수가 아마 교육학도 그 뒤로는 찍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교육학 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그 1000명을 수업을 한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난 다른 강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임용시험 이 강의만큼은 아마 내가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동시간대 1000명을 찍는 것은. 그리고 부산에 350명 그랬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학원 오기 전에 임용단기라고 하는 거 지금 어차피 합쳐졌지만 그게 바로 요 옆에 검은색 건물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거기였는데 그 옆에 스타벅스 옆에 건물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가 이제 지금은 그게 한 몇 년 있었으니까 그 건물에 강의할 때 무척 내가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쪽 건물로 보면서 내가 생각했죠. 아, 저기서 내가 옛날에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하면서 그 근처에 왔으니까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주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일이 올 줄 몰랐네. 그래서 예전에 인연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야, 나 진짜 거기 왔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야, 다시 원점이다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무슨 원점인지 모르겠지만 회개한 거죠. 여기다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러는 말이 참 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되게 하는 아주 추억이 서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7층, 8층 이렇게 써도요 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해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뛰어다녔어요. 수강생이 너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에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었고 다른 학원들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보면 알겠지만 이 건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하기란 쉽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냥 뛰어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걸어다니지도 않고 뛰어다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그 많은 친구들이 그냥 뒤에서 두두두두 따라 뛰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몇몇 사람들한테는 진짜 저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그 임용 중에서 특히 전공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 되었었죠. 12,000명 되는 시대였고 지금은 6,000명이 이제 안 되죠. 잠정적으로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죠. 기본적으로 이제 6,000명 이상, 7,000명 정도만 날아간 시대였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더 쪼그라들어서 주변에서 임용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량진에 와도 임용 공부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고 왜 그걸 느끼냐면 내가 한 번씩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으러 가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야, 그때는 이 거리에 다니려면 이렇게 다녀야 됐다고. 밑에 내가 발등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냥 이렇게 다녀야 되는 시대였다고. 그 정도로 노량진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고 한데 지금은 많이 널널하잖아요. 그죠? 식당도 문 닫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때 합격에 간 사람들이 벌써 경력이 20년이 더 됐네. 그죠? 이제는 다들 이제 학교에서 중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겠다. 그죠? 20년이면 중간보다 더 위 아니야? 맞죠? 많이 위가 되어 있겠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부장을 달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교감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세상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내만 자꾸 퇴보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차피 역사는 퇴보하는 게 아니고 진보하는 거니까, 그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진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 어쨌든 나는 이곳에 와서 좋은데 여러분들은 힘들겠다 하는 생각. 오가고 할 때 힘들겠지만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은 지하철 내려서 요 근처까지 버스 옵니다. 요 위로 지나치지 않고요. 요 앞까지 버스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걸어오면 되거든요. 한 100m도 안 되지. 되나? 안 될 거예요, 아마. 요 바로 왼쪽에 딱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오면 됩니다. 여름은 좀 걷기 지겹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하시고.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 겨울까지는 안 가잖아요. 왜, 그죠? 이차 할 때는 가나? 어쨌든 그건 또 별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요 앞에 그 유명한 사육신공원입니다. 저쪽 펜으로 보면 더 좋을 텐데, 난 사육신공원을 보면서 항상 민족의 정기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지조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 생각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쭉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하죠.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에 이 노량진에 강의하러 오니까 그때 수강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미 50명이 차 있었습니다. 공짜로 강의한다고 하고 곳곳에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노력해서 붙여놓았더니 그걸 보고 수업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해놓으니까 몇십 명이 이미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유료 강의로 깔았더니 한 30몇 명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구들이 첫 해부터 잘 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는 세월 지나서 얼굴은 이제 많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동생이 그 다음에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도 같이 합격하고 또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결혼하는데 내가 그때 합격했다는 통지를 내가 가르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양가 부모님 만난다고 서로 합격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전화해서 합격했다니까 안 그래도 금방 자기가 부모님 만나 뵙고 막 나오는 길이라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면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례. 결혼한다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있고 나서 나오는 자리에서 내 전화 받은 사람이 2명 기억납니다. 지금도. 참 특이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전화로도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이 그 시도교육증에 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바뀌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랬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 고작 몇 명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학원도 작고 해서 앉아서 쉴 만한 공간도 없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오면 요 사육신공원에 가서 혼자서 배회하는 거야. 아침 일찍 와서 배회라는 걸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러고 다니다가 한 5분 남겨놓고 이제 수업 있네 하면서 쓱 올라와서 또 수업하고 또 어디 갈 데 없잖아. 수업 끝나고 나면 점심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또 배회합니다. 또 사육신공원에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자랐던 풀이 이만큼 또 더 자랐네. 그 풀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가고 항상 내가 배회하던 공간이 바로 저 사육신공원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면 뒤에 무덤 뒤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발굴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올랐었고요. 벌써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버렸네. 그렇게 되어버렸고 사육신공원도 좀 정비를 해가지고 큰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만한 공간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여기서 보이는 왼쪽 편에는 있잖아요. 그죠? 원래 거기가 약간 정리가 되지 않은 그냥 풀밭이었는데 싹 정리해서 소나무도 심고 깨끗하게 또 공원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그 뭡니까 나름 그 63빌딩 앞에 그 한강에서 벌어지는 그 한화에서는 그 서울 축제 있잖아요. 왜 그죠? 불꽃놀이 할 때 맹당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옆에 건물에 나는 제일 꼭대기층에 내 연구실이 있고 바로 내려다보면 눈앞에 한강이 쫙 펼쳐지는 곳에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주말 내가 맨날 학원에 와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와서 같이 와서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때 그 불꽃 보겠다고 밤늦게 그 안에서 프리하게 앉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내려다보면서 확 트인 창으로 그 불꽃놀이 구경시킨 준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뭐 번들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듯하게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계속해서 흥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흥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그렇지만 나름대로 존재 의미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죠? 또 오히려 지금처럼 더 알차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끈끈하게 이 공간을 메워가는 것도 일당백이다 느낌으로, 그죠? 메워가기도 하니까 그 삶을 두고 막연히 양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때로는 진로도 양이 질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그럼 변증법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양에서 질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논리처럼 요즘 세상을 보는 태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7월부터 하는 것은 이제 본질로 들어와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7월부터 하는 것은 기출문제, 나 분석이란 말을 잘 안 쓰고 풀이라고 말을 쓰긴 하는데, 저는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고, 그 다음에 나는 늘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그 마지막 시험장에 갈 때도 꼭 들고 와야 될 게 기출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번 7월부터 강의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 열심히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내가 해주는 것이 뭐 특별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어진 범위만큼이라도 잘 채워서 마무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교재를 이야기하면요. 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이 교재도 이제는 더 이상 출간이 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교재를 계속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 초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계속 내는 건, 예, 그렇죠. 안 내셔도 됩니다. 이제 고생 많았고, 내가 오히려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도 돈이 돼야 되잖아요. 왜, 그죠? 팔리지 않는 책을 자꾸 팔게 할 수는 없잖아. 책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분들이 고마웠던 것은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교재를 내줬어요. 나는 기출문제집을 딱 이렇게 옛날부터 내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에 딱 이렇게 내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내가 요구한 대로 잘 내줘서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교재를 출간할 수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래도 몇 년씩 내줬거든요. 몇 번 내줬는데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빠지는 것은 또 추록이라 해서 따로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간지를 넣어서 추록을 내서 또 다시 또 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만약에 추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2024학년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에 문제가 없을 뿐이지 그 이전 문제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올해 문제는 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각자 출력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출력해달라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따로 편집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예시 답이라 할 수 있는 합격생들의 답은 이미 받아뒀고, 그럼 따로 이제 복사해서 여러분들 주면 될 것이니, 그죠? 다른 책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쯤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했겠죠. 이 기출문제집을 내가 처음부터 만든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 만든 것이고, 그 친구들의 노고가 결국 지금까지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좋아서 지금도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그분들한테 나도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이 책을 팔아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내가 특별한 이익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나보고 이 책이 있으면 선생님이 강의할 때 도움될 거고, 이게 이런 식의 내용이어야 진짜 공부하는 수강생들에 도움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존에 틀이 없었는데 기출문제를 또 처음에 만들려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 기본에 기출문제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기출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나는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윤희재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가 그 틀을 기출문제집이 내년 내니까 그 틀이 있으니까 자기가 조교시켜서 자기 거 다 빼고 기출문제만 남겨도 되니까 그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좀 부탁합니다 해서 줘서 그 틀에다가 기존 그 틀에서 그 틀도 막 온전한 틀일 리는 없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또 새로 채우고 그 다음에 저 잘못된 것도 바로 고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처음 만들 때 우리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그 해에 첫 해 그 해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답안을 3개 받아가지고 여러 개 받았겠죠, 그죠? 그 중에 그때는 수강 합격생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괜찮아 보이는 답들 3편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뜯어 고치고 해서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이 문제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수정도 자기들이 다 봐줬어요. 수정한 거까지 다 봐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직강에 온 친구들 도움을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다 해줬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기억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말 길게 내가 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이 기출문제집을 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후배들이잖아요. 왜,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은 다른 기출문제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근래 기출문제집을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내가 봤던 형식대로 한다면, 보통의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가 있고,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집을 내는 사람들의 예시답이 있고 그렇잖아요. 왜? 맞죠? 답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런 배경 지식과 관련된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아예 배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배제하라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우리 수강생들이 기획 의도가 그였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합격생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런 생각하더라고. 합격생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경 지식은 꼭 두껍게 기출문제집에 채워 넣지 않더라도 다 가지고 있다고. 그 정도 책은 개론서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기출문제집이라 해서 여기에 다 채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의 배경 지식이라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만 넣어놨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구성주의와 관련된 게 있으면 구성주의를 다 넣어야만이 그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일종의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합격생들은 어떻게 답을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합격생들의 답과 내 답의 차이가 뭐냐. 그죠? 궁금하잖아. 왜? 우리는 합격생이 쓴 답이 어떤 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누군가가 이제 대형 사이트 이런 데 가면 카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썼어요라고 해서 올리는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죠? 그것도 뭐 다 못 믿겠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다 잘 알잖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룹 스터디 하면서 서로 답을 바꿔가면서 그죠? 채점해주고 잘못된 거 고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고 또 모의고사 쳐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중에 누군가가 합격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지 이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쓰는 답은 저런 내용이었어.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쓴 답 알겠어요? 그 답이 실제로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답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답을 썼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쓴 답하고 시험장에서 쓴 답하고 어떤 게 다른지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만약에 떨어지고 누군가는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답을 읽어보면서 평소에 저 사람은 이렇게 썼었는데 그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답을 썼구나. 나는 왜 저분보다 모의고사 성적도 높고 했는데 왜 나는 떨어졌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답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맞잖아요. 나는 이렇게 써서 안 됐구나. 그리고 나는 시험장에서 막 너무 떨렸거나 문제를 잘못 파악했거나 해서 있잖아요. 이런저런 실수를 했는데 저 사람은 답을 쓴 거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즉각적인 답이 비교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더더욱 그에 합격한 사람의 답이 더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대형 카페에 올려놓은 그 답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한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답을 있는 그대로 쓴 것인지 아니면 조작적으로 또 갔다 와서 답을 수정했는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 일단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봐왔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합격해서 저 사람이 답이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공부했고 뭘 공부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올해 만약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이야기하겠지. 답 좀 써보시오. 그죠? 또 그걸 내가 많이 받지도 않잖아. 나 꼭 집어서 두 사람한테만 부탁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보내오잖아요. 왜? 그죠? 왜? 두 사람 것만 비교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이야기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만약에 작년에 합격한 사람의 답을 보긴다면, 올해 여러분들 같이 작년에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럼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했고, 어떤 답을 병소에 써냈는데, 그죠? 그 답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답은 어떤 의미가 있어? 하는 그 의미를 느끼면 알잖아요. 왜? 그죠? 의미를 안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기출문제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믿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여기 있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답들이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의 답이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직강이 아닌 사람들의 답이 있다든지 하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거든.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이니까, 그죠? 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답들은요, 자기가 만약에 80점 만점에 실제 점수에서 60점 받았어. 알겠어요? 60점 받고 합격을 했어. 그리고 그것이 컷에 걸려서 합격했다 칩시다. 그러면 60점짜리 답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점짜리 답을 보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60점짜리 답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 뭐 잘못 쓴 것 떠오르지 않나? 물어보면 떠오른대요. 뭘 잘못 쓴지 알겠대요. 그러면 그 잘못 쓴 거는 고쳐서 주면 더 높은 답이 되지 않을까? 맞잖아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수정된 답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수정된 답이니까 결국 여기 있는 답들은 몰라. 80점 기준으로 한다면 70점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70점짜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간혹 여러분 읽다 보면 진짜 이 정도로 해서 합격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합격하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알겠죠? 야, 그때는 이 정도의 답이 합격자의 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나은 답을 쓰려고 노력해야 되죠. 결과로서 나와 있는 답을 보면 쉽습니다. 남이 써놓은 답을 보면 쉽지. 그렇지 않나? 내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답을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평하고 평가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죠? 사실은 그 평가나 비판조차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런 눈이 있나 없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어도 이제 이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까지 노력한 결정체가 이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해서 이 기출 문제집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이제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정말 돌이켜보면 올해도 엄청 많은 걸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들고 그 과정은 진짜 개론서 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과서 보기까지, 그죠? 그렇게 줄기차게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남은 기간이 벌써 7, 8, 9, 10, 11, 한 4개월 하고 한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4개월 반 남았거든요. 맞나? 7, 8, 9, 10. 10월까지 하면 4개월이잖아. 그럼 반 정도 남았잖아. 5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왜? 예, 그렇다 볼 수 있거든요. 그 4개월 반 정도 동안은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야 될 것인지, 그죠? 그런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계획은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매달, 매 내가 OT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OT 할 때마다 내가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했고, 우리가 어떤 강의를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할 것이다. 그걸 1년째 남은 기간 동안 있잖아. 모의고사까지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기억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이야기했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워보라고, 맞춰보라고,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남은 기간이 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 기출문제 보는 거하고 모의고사 보는 거밖에 없거든요. 딱 2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2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응? 근데 여러분들은 이 2가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어쩌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얼쭉 마무리 짓고, 그죠? 그걸 바탕으로 그 위에 또 다른 탑을 쌓아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탑을 쌓아가야 되는데 나는 나에 맞는 어떤 탑을 쌓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탑을 잘 쌓아온 사람은 새롭게 방향 전환해서 쌓은 탑 위에 새로운 돌을 하나씩 더 올리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조금씩 늦춘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걸 늦추는데 몽땅 7월 전체를 거기에 넣는다, 8월까지 몽땅 거기에만 집중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보는 것을 최소화하고 딱 우리가 같이 보는 정도로만 있잖아요. 그죠? 하고 복습하는 정도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을 빨리빨리 되돌리면 해서 기단을 좀 정확하게 튼튼하게 좀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에 가면 갈수록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5, 6월 보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이틀이잖아요. 왜, 그죠? 이틀이지만 실제 내가 그때 목요일 수업을 한 8시간 했잖아요. 왜? 7시간, 8시간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죠? 그랬고 금요일 3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왜? 맞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복습하고 예습하는데 시간이 그냥 하루로 끝나든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수업 듣는데 이틀 몽땅 날려버리고, 맞잖아. 또 교육학 수업 듣는데 한 이틀 날릴 거고, 그럼 남는 시간이 3일인데 하루 정도 쉬어야 될 것이고, 그럼 남는 시간 이틀밖에 없잖아요. 이틀 동안에 복습 예습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내가 내 공부에 맞게끔, 내 스타일에 맞게끔 공부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시간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해봐야 고작 일주일 해봐야 교육론 3시간, 문법 3시간, 문학 3시간, 이게 세 개로 끝나버리거든요. 끝나버리니까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것도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몇 번 봤나? 올해만 해도 2번 봤잖아요. 왜, 그죠? 2번에 걸쳐서 이미 풀었고, 또 따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있잖아요.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봤을 테니까. 서답평가,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출문제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그 남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계획에 맞게끔 시간을 운용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근데 이게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그렇게 해서 가잖아. 7, 8을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9월쯤 가면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번 딱 하고 마는데 그럼 또 하루가 더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또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시간 진짜 많거든, 앞으로.
진짜요. 7월부터는 시간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모의고사 시즌 가면 더 시간이 많다고. 더 시간 많으니까 내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얼마인지 내가 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1, 2월이쯤인가 그거 할 때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상반기는 교육학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억나죠? 투자를 많이 해라. 하다못해 이틀 정도는 교육학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 그랬는데 하반기에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20점 만점에 15점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차라리 20점 만점에 15점 받더라도 전공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전공을 55점 받으면서 55점 받으면 하다못해 60점 받는 사람이 80점까지는 갭이 20점 있잖아요. 왜? 근데 교육학은 그래 봐야 만점 받지 않는 한은 몇 점밖에 없어요. 15점 받는 사람이 18점 받아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 3점, 4점 받겠노라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어리석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반기에 와서 늘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반기에 그렇게 교육학에 여전히 매진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는 교육학 만점 받고 안 만점 받고가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전공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것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 내가 전공의 상한선에 맞게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학이 평소에 18점 넘으면 합격했는데 내가 15점밖에 안 나왔어. 이 사례 빼고는 이런 케이스는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어요? 그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전공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케이스를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전공 올린 게 더 쉬웠겠어요? 교육학 올린 게 쉬웠겠어요? 전공 올린 게 쉽습니다. 둘 다 합산해서 올리잖아요. 똑같은 점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공에 올인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죠. 교육학 강사들이 꼬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름에 불과하다. 아시겠어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나?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누구십니까? 왜 사냥은 웃지요? 소이부다. 응? 모르는구나. 하여튼 내 말은 구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하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시간 충분히 많으니까 공부한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시간 진짜 많습니다. 넘쳐날 정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걸 하반기에 맛보게 될 거예요. 특히 모의고사 시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냥. 자, 프린트물은 교육론만 이거 줍니다. 이거 매년 조금씩 줄여오는데 올해 또 줄였습니다. 자꾸 필요에 따라서 점점점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줄이냐면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출문제 자꾸 생기는데 옛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이제는 소원해도 될 것 같아, 놓아줘야 될 것 같아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 싶은 것들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올해도 몇 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서답형 걸 보잖아요. 왜 그죠? 교과교육론도 서답형 걸 보는데 근데 예전에 서술형이나 객관식이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뭐한지 알겠어요? 도움 안 된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게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서술형 문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서술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연습을 이 프린트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도 아직 안 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술형을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예전 문제를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전 하면 이게 언제적 붙었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97년, 98년 이때는 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식이었고요. 간단간단한 객관식인데 가끔 소개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거였고요. 그 뒤에 1999년인가? 98년, 99년 거무렵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서술형으로 바뀌고 나서 나온 문제들은 한 문항이 한 7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막 배점이 20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30점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 큰 문제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작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랬던 적이 있고요. 초창기에는 그 작은 문제 7점짜리 뭐 정도 되는 문제들은 있잖아요. 2개, 3개 시험장에서 아예 안 쓰고 나온 사람들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어차피 똑같이 주어진 이게 전략이야.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나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무지 많이 했는데 이 강의하기 전에도 그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모든 시험은 전략적이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얼마나 정직하지 않냐 다른 문제잖아.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컨닝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시간 운용과 관련해서 하는 말인데 그 무렵에 2000년대 초반에는 문항수가 큼직큼직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때 내가 한 번씩 나가보면 시험장에 가보면요. 물론 감독도 하고 그랬지만 나가보면 시험 치고 누워서 엉엉 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퍼지고 앉아서 우는 사람 많았어요. 답을 제대로 못 썼다고. 근데 듣기로는 그렇게 퍼지고 앉아서 우는 사람이 합격했다는 이야기 듣고요. 잘 쳤다고 하면서 허허 하면서 떠들고 노는 애들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에는 이런 게 있죠. 엉엉 우는 사람은요. 한 문제를 통으로 날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거 시간만 있으면 쓸 수 있었는데 통으로 놓친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내 주변에는 통으로 2개 넘친 사람도 합격한 사람 본 적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 합격했는지 아나? 통으로 놓칠 정도로 나머지 문제는 온전히 다 썼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룰루랄라 하면서 웃고 노는 사람들은 나머지 문제를 다 온전히 쓰지도 못하면서 문제는 다 썼다는 거야. 답은 다 썼다는 거야. 나름. 알겠어요? 비워두지 않고 다 썼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똑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럼 7점에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충분히 다 암기해서 쓴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약간 암기식이었으니까 7점, 6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통으로 날려봐야 14점이란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과락은 32점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70점이었습니다. 전공이. 80점이 아니고 70점이었어요. 전공 70점이면 7점짜리 10문제였단 말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때였고 그 당시 과락은 몇 점이겠어? 28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28점 못 넘기는 사람이요 50%, 60%는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몇 점 오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점? 50점 넘으면 수석급입니다. 28점이 과락이라니까요. 28점 못 넘기는 사람이 5, 60% 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락 못 넘기는 사람이 5, 60점 됩니다. 5, 60% 된다고 생각하죠. 늘 이야기하잖아. 내가 공부 진짜 못해요.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 놓고 과락도 못 넘기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28점 받으려면 7점짜리 몇 개 맞추면 돼요? 4개 맞추면 되죠. 10개 중에서. 그럼 과락은 넘긴다는 거야. 7점짜리 5개면 몇 개 돼? 합격권이죠.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4개, 4, 7, 28,
57, 35잖아. 맞잖아. 그러고도 5개 텅텅 비워도 합격한다는 거야.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시험 치려면 몇 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는 이거는 도저히 못 풀겠어. 써봐야 시간만 낭비하겠어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몇 개 제껴놓고 한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다는 뜻이죠. 그게 전략이란 거죠. 근데 그런 전략도 없이 시험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나? 처음부터 다 써야 생각하면서 이거 쓰다가 또 다 막히잖아. 또 제껴놓고 또 저거 쓰다 막히잖아. 또 제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높은 점수를 못 받죠.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야기하는 전략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서답형이잖아요. 왜 그죠? 서답형에 지금 서답형은 아예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능 공부하는 후배나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만약에 어느 영역을 공부한다 생각해 보라고. 국어를 공부한다 생각한다면 내가 좀 실력이 떨어지는 우리 큰딸한테 늘 가르쳐 준 게 이거였어요. 너 국어 몇 점밖에 안 나오지? 예. 너 그러면 너 실제로 문제 풀 때 지문 다 못 풀지? 예. 그러면 지문 처음부터 풀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제일 어려운 지문이 뭐니? 어떤 지문이 어렵대. 아예 처음부터 풀 필요 하지 말고. 그 영역 지문 넘으면 무조건 제끼라고. 제끼면 마음이 편하지 않냐? 편해요. 그의 국어 어느 성적 무지 잘 받았습니다. 그냥 찍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지문은 어렵다고 제끼 놓은 거 있잖아요. 그에 2등급 위에 점수 넣었습니다. 1, 2등급 사이에 넣었어요. 잘 놓은 거예요, 그거. 국어 이름들 1, 2등급 사이에 넣기 어렵습니다. 경계에 걸렸는데. 1, 2등급 경계에 걸렸다니까요. 잘 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대학 갔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면 뭐 1등급 다 받을 수 있을 거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못할 때는 못한 게 맞게끔 전략을 세워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예 체크라고 넣어. 아예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 대신 그 지문 넣었을 때 몇 번 답이 나오는지는, 몇 번 답이 많았는지는 분석을 해라고. 그 과학 지문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 1번의 답은 몇 번이 많고 2번의 답은 몇 번이 많고 3번의 답은 몇 번이 나는지 비슷합니다. 왜 사실적 이해에 나오는 답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식이야. 그거는 꼭 분석해라고. 그래서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해줘. 이랬단 말이야. 그 실제로 그 애가 그 기출문제 이거 다 봐가지고 모의고사는 이거 봐가지고 과학 지문이 있으면 과학 지문 1번은 답이 몇 번이 많고요. 2번이 몇 번이 그대로 하라고. 시험장에 실제로 그대로 찍으라고. 이게 전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풀 때도 난 분명히 서답형이지만 서술형 문제 풀 때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전략 없이 시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못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거 아는데 떨어진 경우하고 내가 말한 것은 과락도 못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 전략도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 없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략이란 게 꼭 그 전략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전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는 우리 육모 치고 나서 우리 둘째가 그랬다 했죠. 아빠, 여태까지 처음부터 풀었는데 객관식이지만 전략이 다른 거야. 풀었는데 맨날 1번 딱 풀 때부터 해서 자꾸 집중이 안 되고 그렇더라고.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좀 집중이 잘 되는 문제가 뭔지를 잘 고민해 봤대요. 그러면서 아예 뒤에 읍매부터 풀기 시작했다는 거야. 읍매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국어 넘어와서 공통 중에서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영역이 따로 있으니까 그 영역들을 순서대로 풀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국어가 팍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더래. 그게 전략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전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란 거예요. 그죠? 그 전략적인 것은 다음에 모의고사 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들이죠.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제껴놓고 제일 앞쪽에 있는 기출은 우리의 밥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는 예전에는 이 앞부분 가지고 시간 무지 많이 투자해 가면서 내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은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은근슬쩍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근 우리는 기출문제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라고 쭉 적어 본 겁니다. 좀 수정하면 좋은데 수정 없이 그냥 쭉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보면 그럼 기출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더 보태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기출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목이 좋지 않아? 기출은 우리의 밥이다고. 밥은 우리의 양식이잖아. 그죠? 기출문제만큼 좋은 양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의고사 100분 밥은 뭐예요? 기출문제도 보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잘 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가보면 기출문제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적은 거라서 지금 생각에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시간이 50분이 지나버려서 잠깐 쉬었다가 내가 기출문제 풀 때마다 시작하는 첫 문제로 시작하는 아까 우리 둘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안 풀 때 엄매부터 시작한다는 것처럼 있잖아요. 나도 이 문제부터 항상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잘 따라오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우리가 기출문제 어떻게 보는지 순서가 정해지면 답을 한번 따라보는 것도 괜찮고 아직 8월까지는 계속 풀기로 해야 되잖아. 그죠? 8월까지 계속 풀 테니까 그 푸는 데 집중하는 것도 나을 것 같다. 그죠? 맞죠?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 매주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진도가 나간 것까지는 또 같이 한번 집에서 복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거잖아요. 왜? 그죠? 관점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놓은 답이 있을 거잖아. 왜? 누적적인 답이 있잖아. 왜? 그 답하고 좀 비교해보고 이제는 비교해도 괜찮거든요. 그거 하고 합격한 분들의 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이 문제에 대한 답, 합격생의 답과 내 답의 차이는 뭔지 이 정도면 나도 합격할 수 있잖아 하는 느낌도 좀 가져보시고 알겠습니까? 예, 이 속에 있는 답을 평균적으로 볼 때 이 교재에 있는 답의 수준을 넘었으면 여러분들 이미 합격자입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잖아. 왜? 평균적으로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나쁠 수도 있잖아. 왜? 그죠? 평균적으로 넘었으면 여러분들 이미 합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아하니 올해 무지 많이 합격할 것이므로 그 기대가 더 크고 내년에 올해 합격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 답을 꼭 내년에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쉬겠습니다.